스탠바이. 그 법규 교재 다 가져오셨죠? 네. 명칭이 수질, 환경, 관계, 법규. 그 줄여가지고 그냥 법규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많은 선학들이, 많이 공부했던 분들이 법규라고 하지 않고 뻑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과목을. 근데 공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법을 뭐 어떤 학원에서는 법 원본을 딱 그 나눠준 다음에 그 원본을 쭉 읽어주는 그런 학원도 있어. 근데 그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에는 양이 너무너무 많지. 그지? 그리고 그 법을 원본을 가지고 다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사람은 굳이 이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지. 법을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법 쪽의 자격증 중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게 변리사야, 변리사. 그 변리사 따면은 연봉이 괜찮아요, 아주. 그 변리사가 이제 뭐 특허 같은 거 하는 건데, 이제 법을 막 찾아가지고 그 특허를 막 피해가면서 어떤 회사 제품에 대해서 특허를 내주는 뭐 이런 역할을 대응을 해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수질환경 기사를 공부하면서 법규 원본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원본은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일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 60점 이상 맞추기 위한 법규 공부와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과제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제 법규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법규를 찾는 방법.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법을 공포하는 그런 사이트가 법제처예요. 법제처. 네이버로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 관련법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 수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환경, 정책, 기본법. 이게 환경과 관련된 가장 상위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 환경정책기본법이. 이제 여기에서 수질법, 배기법, 소음진동, 폐기물, 뭐 먹는 물법, 기타 등등이 쭉쭉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수질 공부를 할 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름이 엄청 길죠? 그 수질환경보전법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관계 법규도 요거 두 개라고 보시면 돼. 그 외에 뭐 먹는 물 관리법, 지하수법, 그리고 뭐 하수도법, 기타 등등이 있긴 있어. 근데 거의 출제 비중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 요거 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환경기준, 그 환경기준 중에서도 수질기준, 1급수, 2급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정해주는 게 환경정책기본법이야. 그래서 수질기준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요거만 익히면 되고 요게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하면서 법 원본을 봐야 될 때는 법제처 들어가서 그 법령 검색 칸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검색하거나 요거를 검색하면은 그 관련된 법이 쭉 나와. 그 법이 나올 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모든 법이 다 마찬가지야. 모든 법. 뭐 수질법만 그런 게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률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법률은 입법기관. 그 입법기관이 국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국회에서 법을 지정을 해줘요. 근데 그 법을 수정해야 될 일이 자주 있을 거잖아.
그러면 수정하려면 또 국회의원들 집합시켜 놓고 그 발의해가지고 이걸 막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더럽게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정하기 좀 쉽게 이 법에서 지정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 그래서 시행령은 이 명령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이제 환경 관련된 법규이기 때문에 환경부령이야. 자, 그러면 대통령령에서는 뭘 정할까? 약간 정책적인 측면, 어떤 시설 기준,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요거에 맞춰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슨 그 환경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몇 명, 부위원장 몇 명, 뭐 위원은 몇 명, 이런 정책적인 측면. 이해되겠지? 네, 그런 정책적인 측면은 다 시행령에 있어요. 정책. 가장 중요한 게 돈이야, 돈. 과태료 얼마, 벌금 얼마, 과징금 얼마, 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잖아. 이해되지?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환경부령으로 제정되는 시행규칙은 뭘 다루겠어? 기술적인 측면. 여기는 기술적인 측면.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요런 물질이 수질오염 물질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는 53가지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53가지 수질오염 물질 중에서도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겠지. 그런 애들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들 오염물질 중에서 요 정도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다. 이런 거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한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수처리 시설에는 물리적 처리 시설과 화학적 처리 시설과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 있다. 그거 대통령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정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가 현재 53가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계속 늘어나. 그럼 계속 늘어날 때마다 국회의원 집합시킬 수는 없잖아. 걔네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에서 어떤 지정한 것을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는 시행규칙에서 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를 수정할 때 이 시행규칙만 수정하면 되는 거지 법률을 수정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법 절차에 들어가서 법도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자주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3단 비교가 있어. 3단 비교. 요거 셋을 한꺼번에 표기하는 3단 비교. 그거를 딱 클릭을 해보면은 법 몇 조에 관련된 시행령이 그 법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법이 1조, 2조, 3조, 4조 나오는데 시행령은 저 밑에 2조가 나오면서 4조에서 얘기하는 것을 2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중에 실무 갔을 때 요것들을 찾아보면 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게 될 것은 별표야, 별표. 별표. 그래서 법률에는 별표가 없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본문이 있고 맨 밑에 별표가 달려 있어.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뭐 그 어떤 처리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그 많은 법의 조항, 시행령의 조항, 시행규칙의 조항을 다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다 암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되겠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겠지. 그런 자주 나오는 애들이 유사한 유형들이 있겠지. 그 유형들을 쭉 묶어놓고 그거와 관련된 개념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법규 교재 딱 보면은 3페이지부터 그냥 문제 1번부터 등장을 하잖아. 1번부터 8번까지의 공통점이 뭐야?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넘겨보면은 해설표에 하천과호소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값이 나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교재의 구성은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놓고 그거와 관련된 해설을 뒤로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문제들 쭉 모아놓고 관련된 해설을 뒤로 빼놓고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 그래서 거의 300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거의 300문제 맞나?
딱 300이야? 이건 뭐 의도한 바 같은데, 이 300문제는 최근 2년치에 대한 기사, 산업기사 문제라고 보면 돼. 최근 2년치에 대한 기사, 산업기사 문제. 자, 이 법규도 공정시험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사와 산업기사의 난이도 차이라는 게 절대 없어. 알겠지? 그래서 기사를 대비하든 산업기사를 대비하든 최근 2년치 문제를 수록을 해놓은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법규는 기사, 산업기사의 최근 2년치 문제다. 그 최근 2년치 문제에서 겹치는 문제가 90% 출제가 된다. 나머지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어차피 그건 버리더라도 300문제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은 90점이 나온다. 근데 얘도 또 90점 맞히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야. 좀 외우기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외우면 90점, 약간 모자르게 외우면 70점. 내가 생각하는 법규의 최적의 목표 점수는 70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규는 70점을 맞출 생각을 해라. 자,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내가 개론과 방지기술 점수가 잘 나온다. 개론과 방지기술 점수가 잘 나오면은 법규는 50점만 맞춰도 돼. 오면 알겠지? 근데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개론과 방지기술에서 점수가 잘 안 오른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뭐 그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은 잘하는데 국사나 뭐 세계사나 이런 과목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물론 난 모든 과목이 잘 안 됐어. 그렇게 암기 과목에 좀 특화된 사람, 그 어떤 계산 문제가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법규에서 승부를 봐야 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간 투자 대비 법규 점수가 잘 올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법규를 90점으로 목표를 잡으세요. 근데 나는 개론과 방지 기술이 80에서 90점이 왔다 갔다 나온다. 그런 분들은 법규에서 60점만 맞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세울 것인지 과락만 넘기는 과목으로 세울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알아들었지? 네. 예, 그렇게 최근 2년치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 예, 그런 과목이 법규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생활할 때는 계속 찾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 시험은 요 2번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법도 다 찾아봐야 될 것이다. 예, 그 법은 모든 법은 다 법제처에 있다. 그 법제처에서 3단 비교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항목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다. 알겠지? 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찾기 키 있잖아. 컨트롤 F4인가? 컨트롤 F인가? 네. 그렇지. 컨트롤 F 누르면은 그 찾고자 하는 항목이 다 나오거든. 거기서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외워야 할 수치들, 그런 수치들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후, 좌우 상황을 모르는 법이 있을 때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좀 대충 설명을 드릴 거고,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이 가장 상위 법률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용어의 정의와 환경기준만 나와요. 용어의 정의와 환경기준. 그거 2개만 다룰 거야. 자, 용어의 정의는 좀 이따가 하고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환경기준이 제일 중요해요.